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갑작스러운 추락사고를 당했을 때 어딘가로 급히 신속하게 이송이 됐다면 그 자체로도 희망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365일 24시간 내내 외상전담 전문의가 상주하는 권역외상센터인데요.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문성남 선생님과 함께 전북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성남입니다. 네, 권역외상센터 어떨 때 찾는 곳인지 사실 일반 응급실이나 병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곳이 일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오는 곳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외상이란 물리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체 손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교통사고나 추락 등의 강한 외력으로 다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외상 환자가 사망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출혈인데요. 이러한 출혈을 최대한 빨리 막는 것이 외상 환자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출혈을 막아서 외상 환자의 목숨을 살린다. 사실 저는 드라마에서 본 긴박한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든 환자를 받을 준비, 또 치료하고 처치를 적절하게 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네, 권역외상센터는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한 중증 외상 환자를 언제든지 치료하고 수술할 준비가 돼 있는 외상 전용 치료센터입니다. 전북 권역외상센터에는 365일 24시간 상주하는 외상 전담 전문의가 10분 이내의 치료에 참여하고 CT 검사와 인터벤션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외상 전용 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외상 환자가 도착하면 10분 이내로 CT 촬영이 시작하게 되고요. 또 동일 공간에서 지혈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영상의학과가 상주하며 방사선사,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인터벤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CT 촬영이 10분 이내로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빠른 조치가 진행된다는 건데 수술이 아닌 인터벤션으로 지혈이 가능하다. 조금 생소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외상 환자의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닙니다. 간이나 비장, 신장 등의 딱딱한 장기나 골반 골절 등에서 보이는 몸 안의 대량 동맥 출혈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T를 이용해서 재빨리 몸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인터벤션을 이용하면 머리카락 정도 크기의 도관과 유도철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로 몸 안을 투시하면서 손상 장기를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영상은 간 파열을 인터벤션으로 치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기하네요. 이 토닥에 출연한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시청자들 위해서 내주셨는데요.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든타임 내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하게 이송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만 찾다가는 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불시에 발생할 환자를 위해 수술실을 항상 비워둘 수도 없고 전담 의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가까운 병원을 먼저 찾았다가 다시 큰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과정에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 1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지혈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17개 시도에 모두 권역외상센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랍 때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의 사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가 2010년이었는데요. 이후 예방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방 가능 사망률이 얼마나 됐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1999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40.5%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였을 때 살아야 할 100명의 환자들 중 40명의 환자를 놓치게 된 것이었고요. 전국의 평균 수치가 이 정도였으니 우리 지역의 통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중증 외상 환자들을 빠르게 이송하기 위한 닥터 헬기를 운영한 이후에는 그 비율이 19.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거네요.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들이 불시에 오는 곳인 만큼 이 업무 강도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영역의 전문의들이 한 팀이 돼서 구성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는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에 마취과와 영상학과 교수로 이루어진 외상 당직팀이 운영됩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10분 이내에 직접 전문의가 소생실에서 직접 받도록 되어 있고요. 치료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말이 10분이지 자다가도 뛰어가고 씻다가도 뛰어가고 외상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원내 당직실에서 긴장 속에서 대기합니다. 모든 전문의가 적절하고 빠른 판단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팀워크를 이루어 환자를 동시에 케어하고요. 이때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모조리 없애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특정 과에는 의사들이 별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 요새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권역외상센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어떤가요? 좀 부족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외상센터 전문의들이 인력 부족으로 몸을 깎아가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적으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장 힘이 들죠. 네, 정말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역외상센터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설마 나에게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욕실에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사고들로 작년에만 저희 센터에만 600명의 환자가 중증 외상으로 실려왔습니다. 언제든 나의 일이 되고 내 가족과 지인들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이 환자 입장이나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 응급실로 가야 할지 아니면 권역외상센터로 가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선생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선생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자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겉으로 볼 때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도 외상을 입은 내 주변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안색이 창백할 때, 또 맥박이 분당 110회 이상으로 매우 빠를 때 몸 안에 대량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로 이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낙상이나 교통사고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혹은 어느 정도 사고였을 때 권역외상센터로 가게 되나요? 부상 정도로 판단을 하나요? 네, 얼굴만 봐서 알 수는 없고요. 3m 이상의 낙상, 시속 30km 이상의 보행자 사고, 시속 60km 이상의 자동차끼리 사고는 중증 외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역외상센터로 분류해서 원칙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왔어야 하는 환자인데 병원을 돌고 돌아서 치료가 지체된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례들 있으실까요? 주말에 왔던 환자분이신데요.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고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오신 40대 가장이 생각납니다.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불가하여 저희 센터로 뒤늦게 이송되었고 즉시 수혈을 하고 지혈 치료를 하였으나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다가 그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때가 다들 행복한 주말 저녁이었는데요. 노란 작업복을 입고 이송된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날 저녁에 저희 간호사, 방사선사 모든 직원들 다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전북권역외상센터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자랑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마음껏 자랑을 해주세요. 빠릅니다.
여러분도 응급실 가면 오래 기다린 기억들이 있으시죠? 대부분 제 지인들도 응급실에 한번 다녀오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중증 외상 환자를 그렇게 지체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저희 병원의 시스템을 보면 소생실에서 수액을 잡고 일단 바이탈을 잡습니다. 그리고 CT실로 옮기고 다시 결과가 나오면 담당 과들을 소집하여 수술이나 인터벤션으로 치료하고 중환자실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를 여러 번 옮기는 과정에서 지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병원이 한 4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린 것이거든요. 그에 반해 저희 센터 하이브리드 룸에서는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CT가 움직여서 CT 검사를 하고 인터벤션 치료를 하고 수술 쪽 치료도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서 환자를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보니까 의외로 이런 외상 환자들이 자주 발생하더라.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좀 주의를 요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토바이 사고 시 헬멧 착용 여부,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 착용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특히 아이들은 카시트를 꼭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권역외상센터 문성남 선생님과 전북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또 외상시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 그 보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학과 의사입니다. 대부분의 영상학과 전문의들은 CT, MRI,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를 판독하거나 인터벤션 시술을 하고 환자를 직접 보거나 당직을 서진 않습니다. 처음에 외상센터에서 일하면서 제 작은 기술을 적용하여 다른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살려낸 환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힘든 당직을 보상받는 기분이죠. 네, 앞으로 몇 차례 더 전북권역외상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토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좀 됐으면 하시는지요? 일단 지역민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사셔서 저를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림자처럼 열심히 일하는 권역외상센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외상이 무섭다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상황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불시에 닥칠 수 있는 불의의 사고. 모든 환자들이 1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권역외상센터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토닥은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